네, 반갑습니다. 드낙찰 옥션의 김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좋아질 지역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거의 감정가가 시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시세 대비 약 50% 정도 유찰된 아주 귀한 보물 같은 물건을 가져 나왔습니다. 저 눈에는 보물이지만 여러분들 눈에도 보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져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전업투자자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5년 3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주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일주일에 2번 합니다. 한 번은 매주 수요일 날에 조별 현장 임장을 하게 되어 있고 목요일 날은 실내에서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0일 화요일부터 14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고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모집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 주신 입금자 순서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접수 방법은 입금 후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교육비는 500만 원입니다.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입금 후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가입 신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굉장히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서 밀려나는 상권, 이제는 상권이 확장되는 상권에 있는 아주 귀한 다가구 매물인데 왜 이게 50% 정도까지 유찰되었는지, 앞으로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엑시트 할 때도 가장 높은 금액에 내가 매도할 수 있을지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송정동입니다. 송정동.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수죠, 성수. 성수에서 지금 너무 상권이 확장이 되고 성수동 자체가 지금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핫플레이스로 지금 만들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성수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에서 살짝 옆에 붙어있는 송정동이야말로 지금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연예인들이 고소영, 홍진경 이런 분들이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 이런 분들이 먼저 매입을 하면서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다? 송정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송정동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계속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29.95평, 약 30평 정도 되고 건물은 48평에 감정가는 21억 9,500에 11억 2,400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2018년식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은 계단실이고 2, 3, 4층이 뭘로 되어 있다?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소 기준은 18년 3월 16일 보시는 것처럼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상 깨끗한 매물이다.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할게요. 유한 건축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가구 수는 총 몇 가구? 3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2, 3, 4층에 각각 한 가구씩 되어 있다.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하신다 그러면 왜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2층, 3층, 4층에 각각 한 가구가 있다 그러면 월세 수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장 안 나오기 때문에 사용 수익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이 감정가 대비 약 50% 정도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사용 수익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성수역에서 밑에 보시면 성수동 카페 거리가 있고 위에는 올라오면 성수동에 가면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죠. 지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 위에 있는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 앞에는 중량천이 있고 그 앞에 동부간선도를 끼고 있는 송정동이고 여기는 봄 되면 벚꽃이 피죠. 이 벚꽃길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성수역 일대가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 여기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많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이쁜 카페, 우리가 좀 특이한 카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핫플레이스로 성장한 지역이 어디다? 성수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강남 하면서 강남을 투자하다가 오래전 얘기인데 권상훈 씨가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세차장도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무실로도 임대를 주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연예인들이 여기 진입을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연예인들이 또 하나 사고 이러다 보니까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일반인들이 서로 막 매입하다 보니까 지가가 또 상승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성수동 일대는 강남 못지않은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는 나만의 개성을 가진 카페들,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MZ세대의 성향과 가장 유사한 지역이 어딥니까? 이 성수역 일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수역 일대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엄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때는 어디가 핫플레이스였죠? 신촌이 핫플레이스였잖아. 그렇죠? 신촌이 핫플레이스였는데 신촌의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홍대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홍대 쪽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또 임대료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까지 상권이 쭉 퍼지면서 신촌 상권은 거의 지금은 괴사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수역 일대가 지금은 너무 핫플레이스고 너무 좋지만 이게 영원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지는 못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송정동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도 유명 연예인들이 먼저 매입을 하고 지가 상승을 기다리고 또 이런 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는 송정동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해당 물건에서 도보 1분 거리에 고소영 씨 건물이 있고 그 위에가 누구냐면 홍진영 씨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물건하고 100m 거리밖에 안 되고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이 물건이 평당 얼마에 주고 샀느냐면 약 8천만 원 가까이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건설 건물이고 우리는 뭐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건설 건물이나 차이점은 명확하게 있죠. 물론 다가구는 우리가 경매로 매입을 하니까 대출이 나오지만 일반 법인들이 다가구를 매입한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건설 건물들은 일반 법인들이 매입을 한다 그러면 대출이 70에서 80%는 그냥 나옵니다. 더 쉽게, 더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물건처럼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낙찰 받는다 그러면 엑시트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럴 때는 이 다가구를 용도를 건설 건물로 바꿔서 매도하는 방식이 있고 나중에 엑시트 할 때는 뭘로 하는 게 좋다? 건생으로 해야지 똑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서 매도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또 매도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인 시세로 매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월세 수익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관심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죠.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이 지역에서는 수익이 얼만큼 나오는지는 또 우리가 에어비앤비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투룸이니까 이 투룸이 1박에 얼마 정도 받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돌렸을 때 약 10% 정도의 공실률을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사이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정동 에어비앤비를 보시면 송정동 한국의 호텔의 객실 최대는 6명이고 침실은 1개 투룸을 우리가 검색을 한 게 아니고 게스트를 4명으로 검색했는데 1박에 17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일 저가의 숙소입니다. 그러면 17 곱하기 30일을 하면 얼마입니까? 510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다 빼고 공실률하고 다 계산했을 때 우리가 한 달에 400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3개층이니까 120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1200 정도의 수익으로 이자를 공제한다 그러면 약 한 500만 원 이자 공제하면 내가 한 달에 700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월세를 준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내년 10월 달부터는 에어비앤비가 외도민 허가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때로는 숙박업에 허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에어비앤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체에 내가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의 약 80에서 90%는 이제는 내년 10월 달 이후 되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과연 여기가 1박에 17만 원짜리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때 되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30-40% 더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서울에 이런 다가구를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사용 수익화를 차라리 이렇게 단기 임대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운영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써주는 조건을 한다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서로 오려고 하는 게 에어비앤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임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내가 잘 운영을 하시다가 내가 매도할 시점 되면, 그때 되면 내가 매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하신다? 건생으로 용도 변경하셔서 법인들이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때 매도하신다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 매각 차익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해당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한 층에 한 가구밖에 없으니까 사용 수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못 보지만, 이제는 충분히 입지적인 거나 수익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꼭 누가 되어도 입찰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관심 있다 그러면 직접 임장까지 해보시고, 에어비앤비에 약간 경험 있는 분일수록 이 물건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매물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가구를 볼 때는 옛날처럼 단순하게 월세만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용 수익화 할 수 있는 매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